이번에 인스타그램 열어가지고 본인이 이제 활동을 시작했는데 고양이 사진을 또 올렸어요. 잘 보이고 싶은 사람이 있나 보죠. 잘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건가요? 김건희 여사는 강아지, 윤석열 대통령도 강아지. 거기도 아니, 강아지 그거 보세요. 다 기르죠. 겸묘 전쟁이네. 겸묘 전쟁. 전쟁이에요? 가방산이라 그러잖아요. 가방산. 명품백 산이라도 안 하고 가방산. 디올백이라도 안 하고 가방산. 그러니까 조만한 파우치의 업그레이드 버전이에요. 가방산. 가방산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어. 가방산. 얼마나 이 눈치를 보는 거예요. 네, 그리고 네. 도이치 우리 다 못 떠서 주가 조작이라잖아요. 예. 도이치산. 그러니까. 도이치산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처음에는 뭔 소린가 했다가 겁이 많으시네. 아니, 겁이 이제 많네. 눈치를 보는 거지. 그러니까 눈치 보니까.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눈치를 보는 거예요? 보는 거죠. 지금 아니, 이것도 근데 나는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도 아니고 대통령의 부인일 뿐인데 아니 형수님이었잖아요 예전에. 네, 한 살 형수님? 차이인데 형수님. 연락도 자주 했던 사이예요. 옛날에 네. 한동훈하고. 아니 카톡을 뭐 300몇 개 연락 자주 나는 이거 무게가 딱 안 이 돼서 그렇지. 고양이 사진 보면서 딱 그 생각 들었어요. 네. 아, 잘 보이고 싶은 사람이 있구나. 아하. 고양이를 매개로 해서 다시 만나고 싶은 거예요? 동물농장이네. 동물농장. 그 집에도 고양이도 키워요. 네, 맞아요, 집도 맞아요. 고양이 네. 키워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런 거 같습니다. 근데 지금 그러니까 정치가 한심해. 저는 이런 식의 그러니까. 이미지 정치 있잖아요. 물론 네. 한동훈 후보가 내공이었고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미지 정치밖에 할 게 없는 건 알겠는데 그럼 정치를 하지 말라니까요. 왜 나라를 해롭게 만듭니까? 아니 이런 식으로 해서 국민들을 또 속여보려는 건데 너무 한심하다. 그리고 국민들이 이제는 검사들에 대해서 다 눈 뜨지 않았나요? 전 당원들만 이제 마지막으로 각성하면 될 것 같은데 전 이런 식의 이미지 정치가 이제는 좀 통하기가 더 어려워져 간다. 워낙 내용과 내공이 없으니까 쉽지 않아. 이것도 어느 정도 뭘 갖췄을 때 이미지로 포장해가지고 넘어가는 거지. 아예 빈 깡통인데 뭐 고양이 사진 100개 올려보세요. 뭐 저쪽은 애완견이고 여기는 애완묘예요 그러면은 알라바예요 예, 뭐야? 아까 계속 얘기하는데 네. 의료 대안 어떻게 해결하겠다. 네. 지금 북한하고 러시아 간에 거의 동맹 수준으로 가는데 이거 어떻게 하겠다.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그 얘기를 해야 돼요. 그 얘기를 근데 여당 지금 하려면. 전반적으로 여당이 어떤 컨텐츠 능력이 매우 부족하다. 없어요, 매우 부실하다. 대통령 심만 너무 바라보고 있는 거죠. 심각해요. 대통령 심기가 어떤 것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아무것도. 근데 최소한 대통령실은 대통령실이더라도 선거 계속 해야 되고 보수 정당으로서의 자기 운명을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컨텐츠 기반이 좀 집약이 돼야 되는데 지금 심각한 정도. 아니 그리고 원희룡 나경원 의원도 윤상현 의원도 제가 언급도 안 할게요. 네. 이 두 분도 좀 한심한 게 네. 본인들이 5선이고 나경원 의원 5선이고 원희룡 후보도 도지사까지 합치면 5번 5선 아닙니까 사실상. 네. 정치의 그 경력이 아주 대단하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한동훈이라는 이 정치 초짜 하나도 못 이겨가지고 둘이 힘 합치는 것도 굉장히 좀 쪽팔린 일이에요 사실은. 쪽팔린 일이고 또 하나는 아니 원희룡 후보도 이쯤 가면 본인이 장관까지 지냈고 뭔가 아젠다에 대해서 뭘 좀 제발 하나씩은 던져야 되는데 아직도 한동훈 까기에 몰입해가지고 지금도 어게인 탄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 배신자론을 지금 소환해가지고 또 팔고 있거든요. 이건 너무 한심하다. 네. 아니, 정치 그렇게 오래 하면 뭐예요? 배울 점이 하나도 없는데 좀 심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저희가 지금 뭐 80만 넘은 국민 청원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 여론조사 꽃에서 조사한 게 있는데 ARS 조사를 했습니다. 탄핵 찬성하느냐 58.8, 탄핵에 반대합니까? 38.9 이렇게 조사가 됐고요. 그리고 전화 면접 조사에서는 탄핵 찬성한다 57, 반대한다 40.2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80만 넘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전 10시 20분 현재입니다. 지금은 12시가 다 돼가기 때문에 더 많이 늘었을 걸로 보이는데 사실 작년 이맘때만 하더라도 어떻게 대통령 탄핵이라는 말을 함부로 입에 올릴 수가 있냐. 특히나 김용민 의원 등이 그 촛불 집회에 참석해서 대통령 탄핵 언급했다고 해서 난리가 났었거든요. 근데 그 정세가 1년 만에 완전히 바뀐 겁니다. 특히 이제 선거 이후에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라는 판단으로 특히 이제 중도층, 대구 경북에서도 결국에 대통령 지지가 가장 센 지역 연령대인 60대 이상에서도 굉장히 비판이 많은 이런 상황인데 이 문제야말로 진짜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도 네. 뭐 친구들이나 만나면 민주당 뭐 하는 얘기를 많이 해요. 당원들은 당연히 그렇고 네. 아니 뭐 계속 지켜볼 거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게 사실은 그러니까 당 입장에서는 지금 아마 80만 나오고 100만 되더라도 이거를 입법 청원이기 때문에 이거를 네. 이거 자체로 바로 뭐 탄핵 소추안으로 들어가거나 이건 아니거든요. 탄핵은 뭐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이 있는 거니까. 근데 뭐
지금 여론조사 결과도 보면 이게 57, 8 정도면 대통령 부정평가보다 낫네 이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여론조사를 한다는 게 문제. 근데 이제 한다는 게 중요하다는 네, 거죠. 네. 찬성 반대로.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대로 가도 되나 말아야 되나. 아마 저는 이런 이번에 국민들의 이 국회 청원이 굉장히 큰 계기가 될 거다. 그러니까 네. 민주당 입장에서도 정치적으로 봤을 때 걱정하는 분들이 많죠. 너무 세게 나가면 너무 과격한 거 아니야. 아직 뭐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 나온 것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법률가들 시각이고 네. 국민들은 그렇게 안 보고 있다는 거예요. 네. 기본적으로. 지금 이대로 그냥 가다가 나라 망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탄핵 많아요. 청원이 81만 와. 넘었다고 합니다. 벌써 또 10,000명이 늘어났네. 그렇죠. 또. 벌써 저희들이 방송하는 가운데 10,000명이 늘어난 거니까요.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뭐 28,000명이 대기하고 있다고 와. 하니까요. 어제보다 더 늘어난 숫자인 것 이제 같습니다. 더 알려지니까 예, 언론에 점점 보도가 돼서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언론에 알려지고 보도가 나오고 뭐 이러면서 그 가속도가 붙는 이런 상황인 건데 왜 이런 상황까지 초래됐는가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좀 겸허하게 봐야 되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분위기는 아닌 근데 것 전혀 안 겸허하기 때문에 네. 성찰을 하기에는 네. 뭐 거기 난망한 기대라고 전 보고 예. 저는 탄핵에 대해서 일단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거든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 헌법 위반 사안은 전 차고도 넘친다고 봅니다. 뭐 상권분리 위반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수사거임, 수사권의 사유화, 네. 수사권 사유화했죠. 그리고 사명권의 사유화도 했습니다. 사명권, 그리고 거부권. 이 거부권은 완전히 사유화했죠. 본인에 대한 특검 사안까지도 부인 것까지 포함해서 2번의 거부권을 썼고, 네. 임명권 완전히 지금 그 방통위 같은 경우는 야당에 추천한 위원들은 임명하게 돼 있거든요. 네네. 근데 안 합니다. 어허. 그리고 여가부 장관도 아직까지 임명 안 하고 있고 특별감찰관도 아직도 임명 안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임명권에 대해서도 국가기관 구성을 완전히 직무 유기하고 있는 이런 사안들은 저는 헌법 위반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서 아마 대통령실은 뻔할 거예요. 이거는 뭐 법적 구속력이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법률가들이 상주에 있으니까. 진짜 참. 자, 그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이것만 좀 여쭤볼게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저도 오늘 아침에 그 트위터 이제 X죠. 그거 깜짝 놀랐는데.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네. 전화를 많이 하나 봐요. 전화, 문자, 폭탄의 고통을 호소하면서 시도 때도 없는 문자나 전화는 응원이 아니고 고통이다. 아무래도 전화를 10수년 써온 전화기를 바꿔야 되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민주당도 전당대회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권리당원 비중을 굉장히 높였는데, 어떻게 보세요? 언론에서는 강성 지지층인 뭐 개혁의 딸도 입김이 더 세졌다 이런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이게 저는 아마 이번에 가장 큰 변화가 우리 당 같은 경우에는 컷오프 제도가 있어요. 네. 중앙위원 컷오프 제도. 예. 당대표만 여론 30%를 반영하고 70% 중앙위원이었고 최고위원은 중앙위원회에서 했었어요. 근데 중앙위원은 아시겠지만 현역 의원이라든지 지역위원장이라든지 뭐 도지사라든지 약간은 그런 분들이 하거든요. 당내에 어느 정도 기득권 있는 분들이 해요. 그래서 항상 이 컷오프에 말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 지난번 전당대회 때 당대표만 여론조사 30% 반영한 거거든요. 네. 그럼 이제 당원들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는 그럼 뭐야? 여론조사로 들어가고 중앙위원 들어가는데 중앙위원은 뭐 우리가 전혀 관여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은 심플해요. 그냥 네. 5대5예요. 네. 저는 항상 주장해요. 우리가 국민의힘처럼 가자는 게 아니라 그냥 5대5로 하자. 굳이 뭐 중앙위원, 뭐 대의원, 뭐 되게 복잡한 게 뭐냐면 지금 본선에도 보면 대의원을 뭐 1대 20으로 줄이자 하니까 1대 네. 19로 맞춘 거 아니에요 이번에. 이거는 당원을 계속 늘어가면 비율은 점점 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대의원제를 유지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그리고 컷오프도 기본적으로 중앙위원 컷오프를 유지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이건 대의원제하고 중앙위 컷오프 제도는 폐지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폐지해야 된다. 네. 이재명 대표 단독 출마 룰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인영 의원은 이제 불출마하기로 한 거고 김두관 전 의원이 출마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유인태 전 총장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분위기에서 나오면 너 도란 소리밖에. 근데 못 이거 들을 당 거다. 입장에서는 우리 당 얘기니까 제가 네. 하면 안 좋은 거예요. 네. 이번에 박찬대 원내대표도 그렇고 당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네. 경쟁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경쟁을 해야 되고 예전에 네. 우리가 물론 전당대회 나왔다 깨진 적도 있어요. 옛날에 문재인 대통령, 뭐 박지원 나왔다가 나중에 당 깨졌잖아요. 그러니까 네. 너무 세게 붙을 땐 그렇게 되는데 그래도 나와야 돼. 경쟁. 그러니까 저는 이인영 의원도 마찬가지고 막 5선택 했잖아요. 네. 좋은 데서. 그럼 나와야죠. 본인이 뭐 장관도 하고 5선도 하고 386 대표잖아요. 네. 그리고 4선, 5선, 6선 많아요 우리 당에. 뭐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냥 뭐
뭐 5선씩 하면은 20년 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당 대표도 못 나올 정도 그동안 정치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아, 그만두든가 네. 아니 나오든가 해야 되는데 네. 아 이번에 나오면은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안 네. 나와. 아, 제가 보기에는 우리 당에 지금 특히 다선이나 이런 분들이 예. 너무 매가리가 없어요. 메가리가 없다. 아니, 저도 우리 현 변호사님하고 비슷한 관점에서 보고 있는데 네. 이재명 대표의 일극 체제에 대한 뭐 비판도 많잖아요. 그리고 국민의힘은 그걸 갖다 더 사당화 프레임을 더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저는 그 다선 의원들 아니 왜 이렇게 꿈이 작아요? 아니 그러니까 당 대표 꿈도 없어요. 저도 하물며 저 빵선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저도 당 대표 해보고 싶은데. 빵선의 당대표 상당준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게 아니라 네. 아니 5선 정도씩 다들 했으면 네. 아니 당 대표도 좀 도전해보고 떨어지더라도 자양분 삼아서 대선에도 좀 도전해보고 뭔가 이걸 유의미하게 나라를 위해서 써야지. 아니 그 경력이 아깝다라는 생각이 안 듭니까? 당이 이렇게 또 비판을 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네. 저는 좀 다선 의원들이나 좀 당내에 그렇게 인물이 없나라는 생각도 들거니와 그 해당되시는 분들 좀 용기를 내 가지고 꿈을 좀 크게 가지셨으면 진짜 좋겠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배지가 직업인 게 돼버린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아니, 무슨 직업이 의미가 돼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직업이 돼버려서 네. 그런 이제 새로운 도전이나 이거를 못 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보기에 정치를 왜 해요? 그만둬야지. 그 오늘 방금 윤석열 대통령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성윤 의원, 네. 네, 초선인데요. 민주당 최고위원에 도전했다. 아니, 당대표 도전하시라니까 소식이- 최고위원 도전할 사람 많아요. 최고위원은 막 지금 러시아 10명이 넘는데 윤석열 대통령 아니 당 대표가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 대표 도전 안 하고 전부 최고위원 도전만 하고 있어요. 네. 기회- 아니, 조선 의원은- 아니 현근택 변호사 당 대표 도전 어때요? 아니, 예? 저는 그 정도 능력도 안 되고. 빵선의 당대표. 잘하실 것 같아요. 조선 의원들이는 사실은 네. 최고 당대표 도전은 만만치 쉽지 않아요. 최고위원 하는 게 맞는데 저는 3선 이상 하신 분들은 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당의 활력 그러니까 욕 먹을 수 있죠. 네. 욕 먹을 수 있는데 지금 생각은 누가 봐도 그냥 아 이번에 공천 받고 의원 됐으니까 그냥 조용히 살아야지. 아니 이거잖아요. 그게 욕먹을 짓이 뭔가가 좀 궁금하고 옛날에 저 기자들이 네. 그 자본 권력이 거세지면서 기자들이 전부 샐러리맨화됐다라는 네. 비판 굉장히 그것도 많이 비슷한 들어요. 거예요. 지금 국회의원들이 샐러리맨이 됐네. 그냥 배지가 월급 받고 직업이에요. 배지가 직업이고. 네. 예? 배지가 직업이 돼버렸어요. 심각한 거 아니 근데 당 대표가 되면요.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뭐 떨어지든 되든지 간에 본인의 정치적인 역량과 비전들을 알릴 수가 있잖아요. 그치. 근데 왜 그런 기회를 하나도 안 쓰고 다 사장시킵니까? 이게 이제 국민의힘 비전이 없는 거 아니에요? 보면은 그러면? 뭐 이준석 우리 뭐 신인규 이런 분들이 막 나와서 뛰쳐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민주당이 살려면 지금 80년대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분들이 나와가지고 도전을 해야 되거든요. 도전해야 그 다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계속 당 대표하고 계속 뭐 대선 후보 할 거 아니잖아요. 그 다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다음을 보고. 다음을 보려면은 이번에 나와서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예. 아 이게 제가 보기에는 우리 당이 지금 활력을 잃어가는 진짜 안 좋은 모습이에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안타까운 면이에요. 그러니까 정당 민주주의가. 님은 빨리 민주당으로 들어와서 함께 정당 바로 세우기를 완성하기 바랍니다. 황금박쥐님께서. 아 예. 응원. 네. 정당 바로 세워야 됩니다. 어쨌든 지금 뭐 말씀 주신 대로 대한민국 정치가 요동치고 있고요. 그래서 정치평론은 매일매일 안 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